네, 항공우주공학 실험, 드론 제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실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에게 주어진 드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드론이 중앙에 이렇게 드론의 각종 그 전자 그, 그 기자재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모터하고 프로펠러 조합이 있습니다. 이 모터 프로펠러 조합이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론은 지상에서 y0 더하기 y만큼의 높이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드론을 정확하게 이 y 값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y가 0으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드론이 y0의 위치에서 호버링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드론은 이 다른 축으로 뭐 x축이라든지 혹은 뭐 z축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제어는 하지 않고 이 y축, 이 고도 제어만 할 겁니다. 그래서 y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어,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드론에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프로펠러에서 나옵니다. 이 프로펠러 각자에서 나오는 힘이 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4분의 F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각각의 프로펠러가 동일한 4분의 F만큼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론의 중심에서 이 중력 mg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알아보고 싶냐면은 드론에게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이 F라는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이 드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드론의 이 Y 값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네모 박스가 드론이고 이 드론이라는 박스에다가 1뉴턴이라는 힘을 집어넣었을 때 그 1뉴턴에 대한 반응, 이 Y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반응에 대해서 이 Y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알아서 0으로 가게 되면은 뭐 제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의 힘을 줬을 때 그 힘에 대한 반응이 Y를 0으로 만든다면은 드론은 이렇게 Y0의 높이에서 계속 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수식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0이고요. 수식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을 생각합니다. 드론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들을 시그마 F라고 합니다. 즉 올라가는 힘이 4분의 F가 4개가 있고 내려가는 힘이 mg가 있으니까 다 더하면은 이게 F 빼기 mg가 될 겁니다. 그리고 m, 질량 m이고 그리고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하고 y, 이 위치와의 관계는 이 두 번 미분 관계가 있습니다. y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f 빼기 mg는 my 두 번 미분이고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우리가 m을 1kg라고 하겠습니다. 드론이 1kg짜리 이제 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y 더블 도트는 그리고 f 빼기 mg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어떤 힘, 그러니까 중력을 뺀 힘이 되겠죠. 그 힘을 우리가 u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식은 2차 미분방 정식으로 주어집니다. y의 두 번 미분은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에다가 1뉴턴을 가했을 때 실제로는 이제 mg가 이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게 9.8 뉴턴이다 그러면은 10.8 뉴턴을 가하는 거죠. 10.8 뉴턴을 가하면은 mg 빼고 알짜 힘이 이제 1 뉴턴이 될 것이고 그 1 뉴턴에 대해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y 두 번 미분은 u가 해준다는 거죠. 자, y 두 번 미분은 u 그러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y를 두 번 미분한 것이 1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적분을 하면 됩니다. y 두 번 미분을 적분하면은 y 한 번 미분이 되고 우변은 1을 적분하니까 t가 되고요. t 더하기 어떤 상수가 됩니다. 그 상수가 뭐 사실은 그 y의 초기값, 최초의 이 y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상수값을 그냥 0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초의 y값이 0이다. 상수값은 0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 적분을 하면은 y 도트는 y가 되고 t를 적분하면은 2분의 1 t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얘는 뭐 0이니까 그냥 0t 0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걸 적분하면은 또 하나의 상수가 생기는데 사실 그 상수는 최초 y의 그 변화율입니다. y 도트의 제로인데 이것도 역시 0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y 두 번 미분한 것을 이 적분하면은 y가 되고 1을 두 번 적분하면은 2분의 1 t의 제곱이 된다 생각할 수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t에 따라서 y는 이렇게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로 쭉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드론에 1뉴턴의 힘을 가하면 R자 힘을 가하면은 이 y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y는 0으로 가는 건데 얘가 딱 이쪽으로 y0의 위치에 와서 딱 멈추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y는 시간에 따라서 2차 함수로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천장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어, 이 P 제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PID 제어 공부를 할 텐데요. 순서로는 PDI 순서로 우리가 제어의 복잡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 제어를 생각하시면은 P 제어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이 있고 이 드론의 입력은 U, 출력은 Y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박스를 그대로 여기다 그린 겁니다. 여기다 그렸고요. 근데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Y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곧 보실 이제 실험인데요. 그 실험에서는 우리가 카메라를 씁니다. 천장의 카메라, 이 카메라의 이름은 바이콘이고 영국제입니다. 한 대에 1,000만 원씩 하는 굉장히 비싼 카메라를 열 몇 대를 천장에 달아놓고 이 Y의 값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된 값이 일로 와가지고 이 우리가 원하는 값, 지금 우리가 원하는 Y는 0입니다. Y가 0이 됐을 때 드론이 Y0의 높이에서 호버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 0하고 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한 드론의 높이 Y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0하고 Y를 비교를 하면은 마이너스 Y 값이죠. 어쨌든 그게 오차입니다. 에러. 오차이고 이 오차에다가 이 KP라는 비례 상수를 곱해줍니다. 오차에다 KP라는 비례 상수를 곱해서 U, 이 U가 그 제어 입력이 됩니다. 이 다름이 아닌 이겁니다. 방금 전에는 임의의 어떤 입력을 가했지만은 이제는 아무 입력이나 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Y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입력을 가합니다. 제어 입력을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제어 입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오차에다가 어떤 비례 상수를 곱해가지고 그 값으로 제어 입력을 만들어서 그 입력을 드론에 넣어주는 겁니다. 드론에 넣어준다는 것은 프로펠러를 그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그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서 F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F를 만들면 이제 이 Y가 변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Y가 변하면은 역시 그 Y를 이 바이콘이 보고 있다가 새로운 Y가 감지가 되면은 다시 그것이 R하고 비교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 더하기 빼기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해서 오차를 만들고 그 오차는 다시 KP하고 곱해져서 새로운 입력이 됩니다. 새로운 제어 입력이 되고 그 제어 입력이 드론에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어떤 제어 시스템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드론을 자동 제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 부분 있죠. 이 파란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상에 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은 지상에서 드론을 제어하는 부분이고 물론 바이콘은 공중에 있습니다. 천장에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제어에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이 드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인공적으로 제어 입력 훌륭한 제어 입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이 제어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에 있고 지상에 있는 어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지상의 컴퓨터 이 바이콘을 떠난 이 신호는 지상에 있는 컴퓨터로 들어가고 컴퓨터 안에서 지금 이 작업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가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신호는 드론까지 어떻게 가냐면은 드론은 공중에 있고 컴퓨터는 지상에 있으니까 이게 무선 통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유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좀 이따가 이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자, 이게 이제 P제어, 이 프로포셔널 컨트롤. 왜냐면은 이 오차에 프로포셔널하게 비례해서 제어를 한다고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P제어, 프로포셔널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Y의 두 번 미분은 U였어요. Y의 두 번 미분은 U였었고 이 U 자리에다가 KP2를 집어넣는 겁니다. KP2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근데 2라는 것은 0에서 이 Y를 뺀 겁니다. 2는 다름이 아닌 그냥 마이너스 Y인 거죠. KP 마이너스 Y고 그래서 마이너스 KPY입니다. 자, 이것을 좌변으로 넘기면은 Y 두 번 미분 더하기 KP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y 두 번 미분은 1이어 가지고 이걸 단순 적분을 통해 가지고 y는 2분의 1 t제곱해서 시간에 따라서 y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단순 적분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될 만한 거, 이 근이 될 만한 것을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은 코사인 루트 kpt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이걸 y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루트 kpt를 두 번 미분을 하면은 루트 kp가 한 번 앞으로 나오면서 한 번 미분하면은 이게 루트 kp가 앞으로 나오고 사인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kp 사인 루트 kpt가 되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역시 루트 kp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이미 나와 있던 마이너스 루트 kp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kp가 되고 사인은 다시 코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y1을 이것을 두 번 미분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kp 코사인 루트 kpt가 되고요. 더하기 kp고 근데 y는 이제 다시 또 이거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앞에 있는 y 두 번 미분하고 kpy하고 정확하게 같은 식입니다. 다만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고 얘는 플러스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루트 kpt라는 것은 이 미분방 정식의 해, 이 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인도 됩니다. 사인 루트 kpt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사인 루트 kpt의 두 번 미분은 마이너스 kp 사인 루트 kpt가 되고 역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그것은 그냥 kp 사인 루트 kpt가 됩니다. 이것과 이것이 또 똑같은 식이고요. 다만 얘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y1. 자, 이것도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고 이것도 미분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또한 이거하고 선형으로 이렇게 조합한 그러니까 이 y1에다가 c1 임의의 상수를 곱하고 y2에다가도 임의의 상수를 곱한 c2를 곱해서 더한 것도 우리가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y 전체를 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은 역시 똑같이 지금 이 미분방 정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포인트는 이 y는 코사인하고 사인의 조합이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까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아까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무한대로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는데 지금은 어디로 무한대로 가지는 않지만은 어떤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그 그래프 특징에 의해 가지고 자 정리를 하면은요 드론이 이렇게 있고 이 드론 제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현재 드론의 위치를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0인데 현재 드론의 위치가 뭐 0.1m다 0.1이다 그러면은 0하고 0.1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0.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1만큼의 오차에다가
어떤 비례 상수를 곱해서 그만큼을 드론의 그 프로펠러 그 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0인데 얘가 0.1이다 그러면은 어, 고도가 낮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힘을 여기다 가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0.9였다. 그러면은 0.9가 아니고 마이너스 0.1이었다. 그러면은 원래는 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고도를 더 높여줘야 되니까 플러스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직관적인 제어가 되겠습니다. 오차가 양의 오차를 갖고 있으면은 플러스 힘을 만들어주고 오차가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힘을 만들어 주어서 드론의 고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힘을 가했다가는 드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호버링이 아닌 거죠. 그냥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댄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P 제어로는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PD 제어라는 걸 생각합니다. PD 제어는 여기에 있는 P 제어에다가 뭘 추가하냐면 오차의 변화율까지 고려를 합니다. 오차가 크면은 플러스면은 플러스 힘을 주고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힘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고 오차가 빨리 변하면은 오차가 빨리 변하는 증가하고 있으면은 더 많은 힘을 만들어내고 오차가 감소하고 있으면은 더 적은 힘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디제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제어하고 피제어를 이렇게 더한 결합한 형태가 PD 제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PD 제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Y 더블 도트는 U였는데 이 U가 그냥 KP2가 아니고 KP2 더하기 KD2 도트가 되겠습니다. 자, 2는 마이너스 Y. 그래서 이 도트도 역시 마이너스 Y 도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PY 빼기 마이너스 KDY 도트가 되고 이 두 개를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넘겨주면 Y 더블 도트 플러스 KDY 도트 더하기 KPY는 0이 됩니다. 그럼 이거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아까하고 달라진 것은 중간에 이 Y 도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해 또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가정했지만은 지금은 코사인 사인이 아니고 지수함수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의 람다 t, 2의 람다 t라는 지수함수로 가정을 하고 이 2의 람다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 y 자리에다 집어넣으면은 자 y를 두 번 미분하면은 람다가 두 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람다의 제곱 2의 람다 t가 되고 더하기 kd y 도트는 한 번 미분하면은 람다가 한 번 튀어나오니까 람다 2 람다 t가 되고요. 더하기 kp y는 2의 람다 t 됩니다. 2의 람다 t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없애면은 람다의 제곱 더하기 kd 람다 플러스 kp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kd가 3이었고 kp가 2였다. 그러면은 이 2차 다항식의 해, 이 솔루션은 람다 1은 마이너스 1, 람다 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kp하고 kd가 이제 다른 값이라면 어떤 양의 상수라면은 다른 람다 1, 람다 2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람다 1, 람다 2, 람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p 제어 상황에서 솔루션이 코사인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 개의 솔루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개를 선형으로 조합을 해서 일반 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c1을 곱하고 2의 마이너스 2t에다가 c2를 곱해가지고 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y 더블 도트는 u 원래 이 드론에 PD 제어를 가했을 때 y가 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t는 0으로 가게 되고요. 2의 마이너스 2t도 0으로 가니까 이 전체가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 조건에서 이렇게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죠. y가 0으로 가면은 그것이 드론으로 하여금 이제 y0의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KD하고 KP가 막 예를 들어서 1, 1이었다. 3, 2가 아니고요. 다른 조합이 되면은 람다 1과 람다 2가 이렇게 실수값, 음의 실수값을 갖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더하기 어떤 허수부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J2, 마이너스 2 더하기 J3 이렇게 허수부가 나오게 되는데 허수부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0으로 가는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허수부가 있으면은 이 아이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이게 0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도 드론이 어떤 특정 위치에서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진동을 하건 진동을 하지 않건 시간이 지나면은 드론은 y가 0의 위치에 가게 되고 y가 0이라는 것은 이제 y0의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D 제어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호버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드론으로 갈 때 이게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SS라고 써놓은 것은 이게 무선 통신을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 지상에서 U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실제 드론에게 그 U라는 신호가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U라는 그런 신호에 어떤 이렇게 D라는 디스터번스, 외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외라면은 이 외란이 드론 주변에 부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여러 대를 띄우면은 한 대의 드론이 계속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이 다른 드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디스터번스가 다 이 D로 지금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스터번스가 U에 추가돼서 나타난다면은 지금 원래 여기가 U 두 번 미분은 Y 두 번 미분은 U였는데요. 이 U가 그냥 U가 아니고 U 더하기 D가 됩니다. U 더하기 D. 그럼 여기에 플러스 D가 붙고 여기도 플러스 D가 붙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D가 붙으면은 지금 이 두 개의 항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0 자리에 이 D가 들어오게 됩니다. D. 그래서 이렇게 제가 D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U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2하고 2 도트의 이 선형 조합. 이것이 PD 제어인데 이, 이 D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이 원치 않은 신호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Y 더블 도트는 something인데 이 something이 U뿐만 아니고 이제 D라는 디스터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하기 D가 되고 여기에 더하기 D가 되고 여기에 더하기 D가 되면서 이 0 자리가 D로 바뀌게 됩니다. D로 바뀌면은 자 식이 이 식의 이제 솔루션이 y는 c1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2t 이게 D가 0일 때 솔루션인데 D가 0이 아니면은 0이 아닌 값이 들어오면은 이 그래프가 아까는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0으로 수렴을 했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0이 아닌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이 뭔지를 알아보려면은요. 수렴하는 그런 상태는 y 도트 즉 위치의 변화가 없고 y 더블 도트 위치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속도의 변화도 없고 따라서 이 y의 두 번 미분과 y의 한 번 미분이 0으로 갈 겁니다. 이건 변화율을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 도트라는 것은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이 소위 정상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y 도트를 0이라 놓고 y 두 번 미분을 0이라고 놓으면은 kpy 이 y가 이제 어떤 t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어떤 y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d가 0일 때는 이 값이 0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 값이 0으로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y 인피니티 y의 어떤 최종값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kp 곱하기 y의 최종값은 d가 되고요. 그러면은 y의 최종값이 kp 분의 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에다가 이걸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원래는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 0으로 가고 이 값이 0으로 갔는데 이 d로 말미암아서 y가 무한대로 갈 때 kp분의 d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해주면은 y의 그래프가 0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kp분의 d라는 그래프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이런 디스터번스, 외란이 들어온 주변에 있게 되면은 PD 제어를 했을 때 y 값이 0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이 디스터번스의 값에 영향을 받아서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PID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PDI, 우리 순서로 따지면은 PDI인데 제어공학을 연구하시고 공부한 많은 분들이 PDI보다는 PID 이름이 예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라고 부릅니다. 자, 원래는 P에 해당하는 파트 KP가 있었고 D에 해당하는 파트 KD 도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분 나왔으니까 적분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에 이렇게 적분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한 것에다가 적분 상수 ki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u를 만든 것이 바로 PID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PID 제어를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y를 두 번 미분한 것은 u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 디스터번스까지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디스터번스를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i 제어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 더하기 d가 됐습니다. 자, 이제 u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kp, kd, 이 ki, 이 미분을 이렇게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d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도트 2는 마이너스 y니까 다 이렇게 마이너스 값 붙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d를 하고 이 세 개의 항을 다 좌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y 두 번 미분 kd y 도트 더하기 kpy 더하기 kiy 적분은 d가 됩니다. 자, 이 식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에 적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추가로 이게 디스터번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가 상수입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이 식을 좌변을 우변을 미분을 때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미분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 원래의 y를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하면은 다시 원 함수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d는 상수기 때문에 상수의 미분은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달라지는 것은 그러면은 y의 두 번 미분은 세 번 미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y 도트는 y 두 번 미분. 그다음 y는 y 도트. 그죠? 그리고 이것은 y로 바뀝니다. 그래서 3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솔루션을 계속 구하기 위해서 출현했던 그 람다가 람다 1, 람다 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2t 이것을 선형 조합해 가지고 일반해 y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3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3차 미분 방정식에다가 y는 그 2의 람다 t를 그 솔루션의 어떤 가정된 모습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은 2의 람다 t의 세 번 미분이니까 람다의 3승으로 나오게 되고 두 번 미분이니까 람다의 제곱 한 번 미분이니까 람다 얘는 그냥 람다 없이 이렇게 ki 이 계수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다항식이 되고 3차 다항식의 해는 당연히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개의 그 해 람다 1, 람다 2, 람다 3는 KD, KP, KI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KI 값이 작으면은 KD나 KP에 대해서 KI 값이 상대적으로 좀 작으면은 KI가 스몰이면은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전부 다 음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근데 KI 값이 많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KD, KP보다 커지게 되면은 셋 중에 하나가 혹은 셋 중에 두 개가 이 양수값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수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 람다 3 같은 것이 지수함수의 이 지수로 들어가게 되고 t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놈들은 다 0으로 가지만은 이 플러스 3에 해당되는 것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터번스를 없애기 위해서 소위 디스터번스 리젝션을 하기 위해서 추가한 i가 이 많이 커지게 되면 이 KI가 많이 커지게 되면은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문제가 아니고 드론을 최초에 그 우리가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을 때의 그 상태와 같이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변이가 무한대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제어를 할 때는 그 i 값을 많이 큰 걸 쓰면 안 되고요. 작은 값을 써서 디스터번스 리젝션도 하면서 드론을 0으로 보내는 y 값을 0으로 보내는 그 상황까지 다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PID 제어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매틀랩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매틀랩은 우리 경상대학교 캠퍼스 어디서나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틀랩이 굉장히 그 많은 그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우리 이공계열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매틀랩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매틀랩을 사이트 라이선스로 이 GNU 어디에서나 쓸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틀랩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시뮬링크라는 것을 실행시키면은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PID 제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S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 적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U하고 Y 관계식이 Y 두 번 미분은 U였는데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U를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면 Y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분의 1 이게 여러분이 제어공학을 들으셨다면 S분의 1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지만은 안 들으셨다면은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 두 번을 해가지고 U하고 Y 사이 관계를 만든 다음에 이 바이콘으로 Y를 측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빼가지고 이 레퍼런스 값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값입니다. 이게 0이고요. 0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오차를 만들고 이 오차에다가 그 비례상수 KP를 곱하고요. 이게 P 제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를 DUDT 이게 미분입니다.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KD를 곱해서 D 제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오차를 아까 S분의 1이 적분이라고 했죠. 이를 적분하고 적분된 값에다가 KI를 곱해서 I 제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개를 더하게 되면 그게 이제 PID 제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디스터번스의 어떤 영향까지도 보고 싶다고 하면은 디스터번스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드론에 넣어주면은 이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이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최초에 드론에게 이 제어가 없을 때의 상황은 unbounded output이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아, y 값이 무한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p 제어를 하게 되면은 bounded 되게 만듭니다.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고 드론의 변이가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지만은 끊이지 않는 어실레이션, 이 진동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D 제어를 생각을 하고요. D 제어를 하게 되면은 스테빌라이즈드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이 출력이 0으로 가는 그런 아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만은 문제는 디스터번스 리젝션에 실패를 하게 된다. 디스터번스는 언제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를 할 때는 언제나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 리젝션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I 제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PID 제어, 토탈 PID 제어가 필요한데 I 제어를 작게 하면은 작은 값을 사용을 하면은 PID 제어가 잘 되고 디스터번스 리젝션까지 할 수 있는데 I 값이 커지면은 반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